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번에 그 대양동 사이트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 그 함유역이 그 항목인지를 몰라보는 거죠. 안 물어보더라고요. 용산의 모나리자. 그쪽 너무 대놓고도 좀 오늘만 모노리자.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시선을 공유하다 하이엔드 퀄리티 부동산 정보 채널 부동산 비밀노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자양동 성수동 영상을 찍었던 우리 한미옥 대표님 모시고 재개발 요즘에 어디가 핫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저희 부콘TV 사이트가 완성이 됐거든요. 저희가 세미나를 주로 하기 위한 전문 OTT 채널이니까요.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건 참조하는 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에이전트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보만 드리는 걸 넘어서 실제 물건을 찾아드리고 실제 재개발의 이 어려운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 에이전트 분들이 속속 합류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더 크게 키워나갈 생각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좀 재개발 전문 중개를 배우고 싶다 또는 재개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일반 중개사님들의 어떤 현장감으로는 좀 약간 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에이전트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러면 좀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안내 드릴게요. 이번에 공지 별도 띄워 드릴게요. 이번에 10월 7일 월요일에 저희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역세권 중에서 좀 관심이 가장 많은, 우선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좀 이슈가 될 만한 지역들이 어딘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일 좋은 곳이 마포하고 용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강변을 제일 크게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강변 중에서 제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던 마포하고 용산 위주로 해서 역세권하고 한강변 일대에 또는 뭐 간선도로변 일대도 괜찮죠. 그런 지역들의 용적률 사양되는 지역이 어딘지, 그런 지역들의 물건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10월 7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옥 대표님 모시고 우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용산을 정복하러 온 한미옥입니다. 용산을 뭐 하러 왔다고요? 정복. 정복이요? 저 자양사동 이제 정복이 이제 끝났으니까 용산. 자양동 끝나고 지금 네. 또 어디 끝냈죠? 합정동도 이제 좀 몸을 이제 양쪽을 담아야죠. 합정동 괜찮고 자양동은 이제 많이 거기 알려진 지역이고요. 그렇죠. 지난번 영상 보니까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어느 지역을 좀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한강변과 또 이제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용산. 그리고 사업성. 지금은 재개발적은 좀 무조건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 안 나오는 곳에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이제 역세권 재개발 쪽을 지금 얘기하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들은 네.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그렇죠. 그런데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그렇죠.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시는 지역들은 나름대로 초초기,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아깝고요. 어쨌든 우리가 누구나 가고 싶었던, 돈이 많으면 우리 무조건 강남을 가야 되고, 이제 강남급이지만 돈이 좀 적어도 올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됐거나 또는 구역 지정이 됐거나 조합설인가 났던 지역들을 우리는 이제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된 곳 이렇게 부르는데, 맞습니다. 구역 지정된 그거보다도 앞선 지역들을 네.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제 초초기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반대로 네. 그런 지역들은 또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본인도 검토를 하고 전문가한테 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공부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한 지역들을 저한테 지금 초초기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얼핏 듣기로는 네. 재개발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재개발 지역 이러면은 뭐 조합설비가 낮거나 뭐 구역 지정이 됐거나 뭐 기본 계획이 있거나 이런 지역인데, 사실 그런 지역 가격이 다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런 지역을 이렇게 마음 놓고 사고 싶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말씀하신 그런 초기 지역 또는 초초기 지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주안점을 가지고 거기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까요? 요즘 다 그 건축비 관련해서 다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생각할 분이 이제 동의율. 다 재개발에 동의를 하는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부분이 많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분 쪽에 너무 많이 돼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디테일하게 그렇군요. 아니, 동의율도 뭐 보통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 큰 집은 많은 곳이라든지 상권이 너무 발달된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렵게 되고, 그렇게 이제 동의율에 대해서 좀 공부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죠. 요즘에 어제인가 오늘 발표한 내용 보니까 서울시가 또 뭐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높여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두리뭉실하게 전반적인 추세는 뭐 그건 너무 두리뭉실하지만 이제 우리 같이 좀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좀 전문성 띄고 이랬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리뭉실하지만 그냥 추세로만 있는다면은 좋은 징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사업성까지 접목시킬 거냐는 두 번째 문제 같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용적률이 늘어나면 사업성은 좋아지는데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져도 내가 지금 한 달에 월세가 막 500, 1000만 원 나오고 막 2천만 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 그거는 뭐 니들 얘기고 난 한 달에 2천만 원이 좋아 뭐 이런 지역이 은근히 또 역세권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들은 동의를 안 나올 거고. 그렇죠.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적은 재건축은 대부분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고 현재가 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그 만족스러운 걸 깨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아까 뭐 장사가 잘 돼서 약간 그런 지역들은 실제로는 동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높고 높지만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많죠. 근데 계속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다는 지역이 뭐 용산이고 역세권이고 한강변이고 막 이게 매력적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지역들은 월세가 잘 나오거나 또는 동의율이 그래서 안 나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업성은 뭐 좋은다고 쳐도 뭐 추세가 그렇고 하지만 그게 안 나오면 꽝.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 됐어요. 동의도 잘 나올 것 같고 사업성도 좋아. 그러면 또 여기 또 덤벼드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또 있죠. 누가 있죠? 요즘 유명한 유튜버들 또는 이제 어쨌든 지분 쪽이가 너무 많이 됐을 경우에 그게 적당한 비율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없어도 실제로는 조금 어렵고 적당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재개발 연구회를 통해서 수업을 오랫동안 하고 막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비밀 노트나 또는 이 불인집에 있는 이 구독자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다 각자의 분야가 있을 거고, 부동산에 잠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주셔야 되는 우리 숙제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가 사실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 잠깐 해주시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다 생각하면 조그마한 단독들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단독들 투자하면 실제로는 자금이 단독을 허물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을 허물어서 빌라를 지어서 작게 우리가 투자금을 작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들도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실제로는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단독 사기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 10%, 15%가 적당하죠. 지분 쪽에가. 예전에는 단독들이 좀 많은 낡은 동네를 재개발했다면 단독은 그 조합원 숫자가 한 명이니까 이 사람이 아파트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게 빌라로 쪼개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기 좀 편하게 만든 거고. 투자하기 딱 좋게 만든 게 이 지분 쪼개져 있는 빌라. 지분 쪼개기가 나쁜 거가 아니지 않나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왜 과하면 나빠지는 거죠? 과하면 일단 노후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그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또 많아지면 동요율은 잘 나오겠지만 또 단독 가지신 분들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가 나올 수 있고 반대가 25% 넘으면 그 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기분 쪽에 가시는 유튜버들이 조금 같이 연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합이요? 예, 여기까지는 그만하자. 여기까지는 손 넘지 말자. 자본주의 구조는 안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용산이든 역세권이든 한강변이든 다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이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곳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곳들을 가려고 하면은 초기 지역 또는 초초기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검토할 때는 네. 지금 서울시의 추세는 용적률을 많이 주는 추세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사업성을 좀 먼저 검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업성이 좋아도 네. 그 안에 토지동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네. 또 의미가 없으니 네. 뭐 장사가 잘 되는데 뭐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데는 빼서 네. 동의자 숫자가 많은 곳.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또 막 신축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 이제 노후도가 깨지거나 이제 이런 네. 데는 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지역은 거기에 다 해당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네. 네. 개락적으로 지역이 어디쯤인 곳을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한강변이면서 네. 또 우리가 용납하고 싶은 용산, 네. 또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네. 재개발 지역, 네. 거기 해당하는 곳이 지금 마포구하고 지금 용산구 쪽에 네.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좋은 곳이 어떻게 남아 있을 수가 있지? 네. 네, 어쨌든 재개발이 가능한데 네. 재개발 말 없이 아직 유튜브에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네. 조용조용하게 움직이는 지역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